국내 정치 이야기 오래간만에 좀 하겠습니다. 뭐 하도 국내 정치는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잘 안 하는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100일 동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감을 분리해서 한다 해가지고 추석 전에 국감을 하고 또 추석 후에 2차 국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가장 해나는 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을 겨냥해서 의원들은 예산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의정활동 보고서에 올린 업적들을 쌓는 것이 중요할 거다, 그런 부분이고요. 대통령은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성추문, 지역 청탁을 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버리고 뭉개버린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각자 아들과 딸을, 로스쿨 나온 잘난 아들과 딸을 이 민간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키려고 했던 의원들, 또 성추행이 아니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분은 아직 유권자나 국민들 앞에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19대 국회에서요 18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14명이랍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가 18대 국회에 21명인데 그때 기록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7억 줌을 쓰는 의원 사무실이 과연 이런 수준의 의원들로 채워지고, 자, 지금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벌개혁이 우선이다라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여권은 임금 피크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청년 고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둘 다 노동개혁의 본질을 많이 놓쳤죠. 근데 특히 야권이 보이는 태도들, 재벌개혁 문제가 필요했다면 진작부터 그런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우선 공격권을 가지고 정부가 노동개혁을 말할 때 재벌개혁 문제도 먼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동개혁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노동개혁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그때서 재벌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노동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재벌개혁을 악용한다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특히 야권이 10년을 과거 집권했을 때 과연 재벌개혁을 제대로 했느냐, 안 그러면 재벌이 뒤에서 움직이는 공화국이었느냐, 그럼 본인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도 야권 집권 기간 동안에 재벌의 하수인격으로 놀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수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자, 김무성 대표는 내일 국회 연설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1대1 담판을 제안할 것 같은데, 그 여야 대표가 만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은 날 치르기를 담판 짓자, 이럴 건데, 아마 야당은 문재인 대표 측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즉 영남에서 자신들의 의석을 더욱 늘리기에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사실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서로 허공에다 대고 장군 멍군 하면서 그냥 가끔 가다가 텔레비를 9시 뉴스나 8시 뉴스를 보는 국민들, 신문의 제목만 보는 국민들은, 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제목만 보는 국민들은 뭔가 개혁을 제안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천정배 의원이 새정년과 별개로 창당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9월 25일 발기인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야권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정도 간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시는지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온갖 모멸과 치욕을 겪고도 경선을 사기당하고도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뭐 야권이 분열돼서 여권이 유리해서 이겨라 선거 여권 편든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보수를 지향하지만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다 개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거에 이기는 것이 뭐 저한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선거에 이기는 세력들이 제대로 된 사회개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정배 의원이 기다리다 못해서 창당을 하겠다고 나섰고 기성정치인이 아닌 뭐 법조계나 사회각계의 신진 인사들을 데리고 하겠다.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새정치연합의 현직 의원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빨리 결단 안 하면 새 인물로 라인업을 짜서 내가 그냥 밀고 가겠다. 그때는 당신들이 탈당해서 오겠다 해도 자리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김한길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노력이 실패했다. 그래서 조기에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선대위 체제로 가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정치는 해석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이름만 대표하고 대표 시스템은 사실상 그냥 없는 걸로 하고 혁신위도 해체하고 선대위를 출범시켜가 공동선대위자 위원장 해서 그 선대위가 공천도 하고 그냥 당을 당분간 끌고 가도록 하자. 뭐 겸허하게 문재인 물러가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어제 토론회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임금을 상승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즉 소비 지출을 늘린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리한 수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한 게 올 1월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했을 때, 자,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대기업에 있는 사람 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소득을 올려줘야 되냐?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이런 노동의 양극화에 희생당하는 쪽에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천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문재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토도한다는 겁니다. 괜히 토다라가 티격태격하면 그것도 키워주는 거니까 전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이의도 제기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의 이런 주장들, 얼마 전에 또 했던 뭐 신경제정책이라고 범황해 범동해권,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을 엮어서 그것도 한 10년 뒤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표는 최근에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분당은 없다. 당은 이제 안전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뭐 박지원, 박영선 이런 분들도 협조를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손학규 의원이 전 대표가 복귀할 때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 분당이 그러면 끝난 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손해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좀 더 뭉갤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천정배나 바깥에 나간 사람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또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요. 궁극적으로 호남의 민심이 현재 친노 중심의 새정치연합보다 그러지 않은 신당 세력에게 유리하다고 방향이 흘러가면 금방 분당이 순식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50% 뭐에서 55% 사이로 대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뒤에서 애먹이고 엿먹이고 찔러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요즘만큼 새누리당이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4대 개혁 문제를
이번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정치가 이런 겁니다. 공천을 줘도요, 지지율이 내려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공천 준 건 다 있고 배신하면서 칼을 찌르고요, 등 뒤에서. 그 다음에 다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또 살아나면 납작 엎드립니다. 아마 지금 여권의 일부의 생각은, 일부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11월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9월달이 돼 가는데 다시 또 지지율이 작년 11월달 이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작년 11월달 이후에 뭐 3인방 찌라시부터 성완종이부터 메르스부터 국회법 개정까지 온갖 일들이 터졌는데, 그래서 끌어내려 놨더만 다시 또 작년 11월달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속 타는 사람은 여권 내부에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